네, 돈블리님들 안녕하세요. 연미소리입니다. 네, 우선은 오늘의 책을 소개해드리기 전에 우리 돈블리님들께 제가 박수를 한번 쳐드리고 있습니다. 박수! 돈블리님들의 화력을 제가 이번에 정말 깊게 경험을 했는데요. 우리 돈블리님들의 이 화력 덕분에 절판된 책이 10주년 기념 증보판으로 다시 이렇게 재판이 되었습니다. 제가 며칠 전에 어떤 그 칼럼 링크를 하나 받았거든요. 그 칼럼에도 정확하게 써주셨습니다. 이 책은 이 돈만 채널 연미솔의 구독자들이 출판사에 전화를 해서 그 재판 문의가 끊이지 않게 들어와서 재판이 결정된 책이다라고 써주셨을 만큼 와, 우리 정말 돈블리님들의 열정과 정말 실행력은 정말 대박인 것 같아요. 제가 또 더 감사드리는 건 뭐냐면 제가 9개월 전에 이 책을 소개할 때 이 책이 너무 너덜너덜해졌다. 그래서 이 책을 제발 좀 나도 하나 새 거를 다시 사고 싶다라고 했는데 저의 그 영상을 보셨는지 출판사에서 이번에 이렇게 하드 커버지로 책을 또 만들어서 내주셨습니다. 미리 말씀드리지만 저는 진성북스와 그 어떤 커넥팅도 되어 있지 않고요. 이 출판사로부터 단 0원도 받지 않았습니다. 대신 제가 받은 게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 자, 우리 돈블리님들 때문에 이 책이 재판된 이상 우리 돈블리님들이 이 책을 조금 받아볼 수 있도록 책을 조금 제공해 주세요 라고 해서 제가 이 책을 15권을 이 출판사로부터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 끝에 어떻게 하면 이 책 가져가실 수 있는지 저희가 또 이벤트 내용 전달 드리려고 하거든요. 먼저 이 책을 제가 이거 새로 나온 책이잖아요. 하드커버 책은. 근데 이 뒤에는 또 제 연미솔의 추천사가 들어가 있습니다. 내가 추천한 책에 내 추천사가 담긴다? 어떤 면에서는 또 저 역시 성공한 덕후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정말 감사한 마음으로 또 이 책을 더 소개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자, 추천사까지 쓴 마당에 도대체 돈만 언니가 이걸 왜 자꾸 읽어보라고 하는지 오늘 함께 같이 보시죠. 먼저 첫 번째 밑줄 짝 부분입니다. 98페이지에 보면은 인간의 기본 욕구에 대한 부분이 나와요. 이 부분을 꼭 좀 배우셨으면 좋겠는데요. 매슬로의 욕구 5단계 이론에 의하면 인간은 원하는 것을 추구하는 과정에서 5단계를 거치며 발전해 간다. 이는 낮은 단계부터 생리적 욕구, 안전 욕구, 소속과 애정의 욕구, 자기 존중의 욕구, 자아 실현의 욕구이다. 생리적 욕구가 가장 낮은 단계이고 자아 실현의 욕구가 가장 높은 수준이다. 매슬로의 욕구 5단계에 의하면 인간은 하위 단계의 욕구가 충족되어야만 다음 단계의 욕구에 집중할 수 있다. 생존이 먼저고 그 다음으로 관계 그리고 성장의 욕구가 생겨난다는 것이다 라는 이야기가 있고요. 그 다음 페이지에는 이 욕구를 5가지 핵심 욕구로 나누어서 설명하고 있어요. 크게 그 카테고리를 설명드리자면 하나는 습득 욕구, 두 번째는 유대 욕구, 세 번째는 학습 욕구, 네 번째는 방어 욕구, 그리고 5번째는 감각 욕구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이 인간의 욕구를 파악하는 게 진짜 중요한데요. 그 이유가 뭐냐면 결론적으로는 우리는 생산자의 입장에 있잖아요. 우리는 소비자가 아니라 생산자로 진화하고 또 생산자가 되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제 컨텐츠를 보잖아요. 자, 그러면 생산자의 관점에서 내가 어떤 것을 소비자에게 제공할 때 가장 중요한 한 가지 포인트는 뭐냐면 내가 판매하는 제품이나 컨텐츠나 서비스가 누군가의 욕구를 충족시켜주는 그 선에 맞닿아 있는가가 정말 사실은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일례로 여기에 보면은 감각 욕구라는 개념이 있는데 감각 욕구는 즐거움을 받는다든지 아니면 스릴 또는 기대감을 받는다든지 뭐 이런 건데 쉽게 말하면 이런 거예요. 감각 욕구를 책임지고 있는 것은 어떤 식욕이라든지 아니면 수면욕이라든지 아니면은 또 뭐가 있을까요? 뭐 성욕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잖아요. 자, 그럼 가만히 보세요. 이런 유튜브 컨텐츠 안에서도 이 성욕을 자극하고 있는 우리의 알고리즘에 나오지 않는 자극적인 컨텐츠들이 정말 많이 있고요. 그리고 또 식욕을 작용하고 있는 먹방, 쿡방 뭐 이런 것들이 정말 잘 되고 있죠. 그리고 또 하나 수면욕을 자극하고 있는 이 ASMR 컨텐츠는 남녀노소 할 것 없이 어떤 누군가의 어떤 제약이 없이 퍼져가는 컨텐츠란 말이에요. 자, 그럼 제가 담당하고 있는 욕구는 어디와 맞닿아 있을까요? 바로 관계욕과 학습욕에 맞닿아 있는 컨텐츠들을 저는 만들어내고 또 플리크들을 통해서 그러한 욕구들을 자극하면서 많은 분들의 아웃풋을 책임지는 플랫폼을 이끌어가고 있는 거죠. 그래서 내가 제공하고 있는 것들이 이런 인간의 기본적인 욕구에 나는 어떤 부분을 만족시켜주고 있는가를 체크해보지 않으면 결국에는 그 시장성을 확장해가는 측면에서 제약이 생길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꼭 공부해 보셨으면 좋겠고 여기에 플러스로 저는 그래서 심리학 도서를 같이 읽어보시길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네, 다음 두 번째 연매술의 밑줄 짝입니다. 바로 3장 영업에 관한 부분 233페이지인데요. 소제목은 가격 책정 불확실성 원칙입니다. 자, 사업하시는 분들 중에서 혹은 이제 막 판매를 시작하시는 분들 중에서 가장 어려워하는 부분이 뭔지 아세요? 바로 가격 책정에 관한 부분이에요. 특히나 내가 기존의 시장성이 없던 새로운 시장에 진입했어. 혹은 내가 직접 제작한 제품을 팔아야 돼. 혹은 어떤 그 시장 가격과 비교했을 때 내가 가격을 책정하기가 좀 난해해 하는 제품을 가지고 있는 분들은 저한테 되게 많이 문의를 하세요. 아, 대표님, 제가 요 가격에 팔려고 하는데 괜찮을까요? 팔릴까요? 이렇게 저한테 가격 설정에 관한 부분을 물어보시는 분들이 정말 많았거든요. 근데 여기에 어떻게 하면 우리가 가격 책정의 원칙을 가지고 그것들을 설정할 수 있는지가 또 나와 있습니다. 판매에서 가장 흥미로운 부분은 가격 불확실성의 원리이다. 모든 가격은 임의적이고 변경 가능하다. 그래서 우리가 어렵죠. 도대체 어떤 가격이 적정 가격인가, 그리고 얼만큼의 가격으로 팔아야 나에게도 이득이 되고 소비자들 입장에서도 부담스럽지 않은 가격에서 설정할 수 있을 것인가가 아마 가장 많은 고민이 되실 거예요. 경영진이 요구하는 가격을 소비자가 수용하려면 가격의 정당성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그들이 원하는 물품의 최소한의 대가를 지불하고 얻기를 원한다. 소비자가 상품을 사기 위해 지갑을 열어 돈을 지불하도록 만들려면 제시 가격에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한다 라고 나와 있는데 동의가 되시죠? 그래서 그 다음 페이지에 보면은 4가지 가격 설정법이 나와 있습니다. 먼저 대체 비용, 시장 비교, 현금 흐름 할인법, 수년제 가치, 그리고 가치 비교라는 이 4가지 방법에 의해서 4가지 측정 방법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적당한 가격을 측정하고 그것들을 소비자들을 설득할 수 있을 것인가가 또 이 책에 나와 있습니다. 조금 간단하게 더 설명을 드리자면 대체 비용의 같은 경우에는 이 제품을 다른 제품으로 대체시킬 경우 발생하는 비용이 얼마인가에 대한 개념이고요. 시장 비교는 이와 비슷한 다른 상품들은 얼마에 팔리고 있는가를 물어보는 개념입니다. 세 번째인 현금 흐름 할인법과 순현재 가치는요, 시간이 지난 후에 가치가 더 높아진다면 지금 얼마의 가격을 얻을 수 있나? 라는 질문에 답을 제공하면서 지금의 가치, 그러니까 미래 가치를 더한 가격을 설정을 하는 방법을 또 안내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가치 비교는요, 이 상품이 특히 누구에게 더 가치 있는가? 라는 질문을 던짐으로써 이 제품을 좀 더 표족하게 타겟팅해서 그들에게 정당한 가격을 설정하는 이런 방법에 대해서도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저도 플리크를 만들면서 이 가격 설정하는 부분에서 사실은 정말 많은 고민이 있었거든요. 저는 처음에 제가 플리크를 이렇게 만들었을 때 제가 책정했던 플리크의 한 달 그 프로그램 가격은 사실 지금의 2배 가격으로 책정을 했었어요. 그래서 저는 프로그램당 한 달에 198,000원으로 책정을 하고 이것들을 진행해보자 라는 생각을 했는데 결과적으로는 그것의 반값에 해당하는 4주 99,000원의 과정으로 플리크를 이제 개설하게 되었거든요. 근데 그 이후에는 제가 이 플리크의 프로그램이 198,000원이 아니라 99,000원의 퀄리티여서 그런 게 아니라 저는 어떤 부분을 봤냐면 이 성장과 자기개발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에는 딱 4주에 완성되거나 아니면 8주라는 어떤 프로그램을 통해서 완성되거나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잖아요. 그러면 많은 분들이 이 플리크라는 시스템 안에 들어와서 조금 더 길게 이 플리크의 어떤 아웃풋 형식의 이 프로그램을 좀 길게 가져가실 수 있었으면 좋겠는데 그러면 제가 생각을 해본 거죠. 그러면 플리크의 가장 주 타겟인 3040 여성분들 그리고 특히나 뭐 워킹을 하시면서 플리크를 하신다든지 아니면 아이를 키우면서 플리크에 하신다든지 할 때 어떤 가격이면 내가 조금 부담되지 않는 선에서 이것을 오래 유지할 수 있을까라고 판단했을 때 한 달에 월 10만 원 정도를 나에게 투자할 수 있으면 그 정도는 이 자기개발과 이 학습에 대한 욕구가 있으신 분들에게는 좀 적합한 가격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서 저는 어떤 단발성 프로그램 판매가 아니라 이 플리크의 오랜 지속 가능성을 두고 가격을 책정한 측면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가격 측정에 대한 부분들의 고민들 역시 이 책에서 다 나와 있으니 한 번씩 읽어보시면 도움이 되실 거란 생각이 듭니다. 네, 다음 세 번째 연미술의 밑줄짝인데요. 이 부분은 정말 너무 중요하기도 하고 또 공감이 되기도 해서 꼭 나누고 싶었습니다. 바로 327페이지인데요. 비즈니스란 꼭 이윤을 최대화하는 게 전부가 아닐 수 있다. 이유는 중요하지만 그것은 목적으로 가기 위한 수단에 불과하다. 가치를 창조하고 비용을 지불하고 비즈니스를 운영하는 사람들에게 보상하며 자신이 애착을 가지는 곳에 지원하는 것.
돈은 그 자체로 목적이 아니다. 돈은 도구이고 그 도구의 유용성은 그것으로 당신이 무엇을 할 생각인가에 달렸다. 그 다음도 되게 좋아요. 비즈니스가 꼭 수백만 달러나 수십억 달러를 벌어야만 성공적인 것은 아니다. 기업이 계속 굴러가게 하는 데 필요한 것들을 할 수 있고 자신이 투자한 시간을 가치 있게 할 정도로 충분할 만큼 벌고 있기만 하다면 당신은 성공한 것이다. 그 비즈니스가 얼마만큼의 매출을 가져오는가는 중요하지 않다. 충분성은 비즈니스를 운영하는 사람들이 계속할 가치가 있다고 느끼는 충분한 이윤을 벌어들이는 지점이다. 벤처 자본가이자 초기 단계의 벤처 캐피탈 회사인 Y 컴비네이터의 창립자 폴 그레이엄은 충분성의 지점을 라면 수익성이라고 부른다. 즉, 임대료를 내고 시설비를 낸 후 라면 같은 저렴한 음식을 사기에 충분한 정도를 말하는 것이다. 이는 수백만 달러를 벌어들이지는 못해도 폐업하지 않고 좀 더 나은 상태로 가기에 충분할 만큼의 수익을 의미한다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저는 이 부분 너무 좋더라고요. 요새 사실은 그런 컨텐츠들 너무 많잖아요. 3개월 만에 월천 수익 달성, 6개월 만에 스마트 스토어에서 얼마 벌었어요. 이런 글들이 진짜 많이 보이고, 물론 너도 그런 거 하고 있잖아 라고 이야기하시겠지만 딱 까놓고 얘기해서 제가 썸네일로 어그로를 끄는 경우들은 저도 유튜버이니까 어쩔 수 없이 있지만 사실 저는 내용적인 측면에서 아마 많은 분들이 제 컨텐츠를 소비하시는 이유는 저는 그런 자극점에서 벗어나 있는 컨텐츠이고 저 나름대로의 본질을 추구하는 컨텐츠를 만들고 있기 때문에 저희 돈벌레님들이 그래도 제 컨텐츠를 지속적으로 소비해 주신다고 생각하거든요. 저 역시 그런 것 같아요. 지금 하고 있는 이 플리크는 항상 제가 말씀드리지만 저 혼자 벌 때보다는 수익성이 떨어져요. 근데 저는 저 혼자 벌 때보다 지금은 훨씬 더 행복하고 훨씬 더 가치가 있는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저는 라면 수익성보다는 조금 더 높은 한 삼겹살 수익성 정도는 되는 것 같은데요. 투자한 시간을 가치 있게 할 정도로 충분한 만큼만 벌고 있다면 당신은 성공한 것이다 라는 기준에 봤을 때에서 저는 충분히 성공했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지금 제가 하고 있는 일들이 너무 좋거든요. 너무 좋고 너무 행복하고 그다음에 플리크를 위한 생각을 정말 24시간 할 정도로 너무 좋은데 그게 좋은 이유는 뭐냐면 제 사업성 안에는 나의 성장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성장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이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이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내가 지금 당장 하고 있는 일이 누군가 남들이 보기에 월 몇 억의 매출 혹은 100억의 매출 저도 그렇게 지금 못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내가 지정한 그 수익성의 그 기준이 만족하고 있다면 얼마든지 그 사업을 충분히 발전시켜 나갈 의미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다음은 이 책이 증보판으로 새로 재판되면서 그 전에 이전 책에는 없었던 부분에서 제가 한번 밑줄짝을 가져와 봤는데요. 562페이지입니다. 할 일은 항상 너무 많으며 미완성된 작업 역시 언제까지고 우리 곁에 남아있을 것이다. 만약 당신에게 성공은 모든 일을 끝냄을 의미한다면 평생 스트레스와 불만족스러운 업무에 시달리고 말 것이다. 그리고 그보다 더 나쁜 사고방식은 모든 일에 끝마치는 게 휴식과 회복을 위한 전제 조건이라며 스스로 세운 감옥에 갇히는 일이다. 휴식은 중간중간 필요한 경우에 해야 한다. 늘 해야 할 일과 하지 말아야 할 일을 선택하는 건 현실의 원초적인 특성이며 어떤 의미 있는 방법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가장 좋은 전략은 신중하고 정보에 입각한 방식으로 원하는 것들 사이에서 의식적으로 트레이드오프, 하나의 선택은 다른 것을 포기해야 하는 것을 하는 것이다. 자신이 가장 원하는 것을 선택하는 대신 그다지 중요하지 않은 모두를 과감히 버려라 라고 했는데요. 여기에 맞는 컨텐츠를 제가 이미 만들어 놓은 게 있어요. 그래서 PD님 그거 링크 좀 꼭 걸어주세요. 그 시간에 관한 그 트레이드오프에 관한 그 영상이 있는데 그거 꼭 보시면 정말 도움 되거든요. 그 영상 보시고 정말 많은 분들이 저한테 따로 DM을 보내주셨어요. 너무 좋은 내용 알려주셔서 고맙다고. 근데 대표님들 이게 저는 진짜 중요한 것 같아요. 내가 모든 일을 끝내는 것을 완성된 것이다 라고 생각한다면 결국 우리는 끝까지 완성되지 못한 미완의 상태에 이를 것이고 스스로가 만든 감옥에 계속 갇혀 있을 것이다 라는 요 부분이 전 너무 와닿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는 모든 일에 끝이 있나요? 죽을 때까지 끝이 없을 것 같아요. 그죠? 아이를 키우는 것 역시 그렇고 그죠? 심지어 우리가 살림을 하는 것에도 끝이 없잖아요. 하물며 무언가 우리가 생산적인 일로 나아가는 것의 방향성에 있어서는 정말 어떤 끝이 없죠. 제가 최근에 되게 인상 깊은 이야기를 들었어요. 제가 되게 좋아하는
존경하는 그 대표님이 계세요. 그분은 이제 화장품 사업을 하시는 대표님인데 그분을 제가 여기 채널 연미소를 모시려고 이전에 한번 컨택을 했었는데 그 대표님이 모든 것을 다 훌훌 털고 제주도로 가버리셔가지고 아직까지 제가 그분을 모시지 못했는데요. 근데 그분이 그런 이야기를 하셨대요. 뭐냐면 내가 정말 사업을 엄청나게 키워보고 뭐 이 화장품이 잘 돼서 정말 수출도 하고 매출도 어마어마하게 키워봤지만 그렇게 성장할수록 결국에 내가 원하는 것은 끝이 없다라는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더 높은 매출, 더 높은 성장, 그다음에 더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 것을 나도 모르게 계속 갈구하고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분 같은 경우에는 모든 것들을 다 이렇게 트레이드 오프한 거죠. 내가 할 수 있는 것과 내가 이 회사를 위해서 맡겨도 되는 것들을 트레이드 오프하면서 그분은 지금 제주도에 내려가셔서 회사 일도 분명 하고 계시지만 내 삶의 밸런스를 맞추는 것, 그리고 가정을 지키는 것, 그리고 아이들과 시간을 보내는 것에 그 본인의 시간을 쓰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해요. 근데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시잖아요. 나도 그 정도 되면은 그렇게 할 수 있어 라고 생각하시잖아요. 근데 그게 절대 그렇지가 않다니까요. 인간은요, 가진 것이 많을수록 잃는 것이 많아지기 때문에 무언가 내가 내려놓는 것을 하는 행동 자체가 진짜 어려워요. 저도 10,000원에서 1,000원 떼어서 11조 할 때랑 이게 1,000,000원에서 100만원 떼어서 11조 할 때랑은 정말 이게 다른 문제더라고요. 마지막 연미술의 밑줄 짝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도 이 증보판에 새롭게 실린 내용입니다. 731페이지인데요. 처리 수용 능력을 늘리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일관된 방식으로 업무를 소량 추가하는 것이다. 이럴 때 수요를 추가하지 않고도 처리 수용 능력을 늘릴 수 있다. 지속적인 개선은 큰 개선으로 축적된다. 확실하지 않은 경우 작은 것부터 시작하여 시간이 지남에 따라 개선하라 라는 이 점진적 부하라는 게 있는데요. 이거는 어떤 회사의 측면에서 이야기한 거긴 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너무 일이 많아졌을 때에는 직원들을 만약에 한꺼번에 뽑아버리면은 그 직원들이 회사에 오히려 부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신규 직원들을 관리하는 비용이라든지 신규 직원들을 교육하는 비용, 그다음에 회사의 가치에 맞춰서 그 직원들을 이끌어가는 그 모든 과정에서 오히려 회사의 그 늘어난 업무량보다 더 많은 그 부가적인 업무량은 쌓이고 회사의 어떤 처리 수용 능력은 확산되지 않는 일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저자의 같은 경우는 너무 성급하게 직원을 채용하지 말고 그다음에 교육받지 않은 영업사원들이 오히려 나가서 일을 함으로써 회사에 안 좋은 영향을 줄 수 있는 그런 일들을 만들지 말고 차라리 점진적으로 숙련된 직원들과 소통하고 그다음에 그들을 감독하면서 그들이 중장기적으로 이렇게 성과를 높일 수 있는 시간을 주는 게 더 낫다는 거예요. 근데 저는 이게 회사의 입장뿐만 아니라 저 개인에게도 엄청나게 사실 저의 성장의 방법은 무조건 이 방식이었어요. 뭐냐면 나를 키우고 업무를 조금 더 넣고 그다음에 나를 또 키우고 업무를 조금 더 넣고 하는 방식으로 사실은 저는 지금까지 성장할 수 있었거든요. 그래서 대표님들도 내가 뭔가를 돈으로 해결하려고 하지 마시고 뭔가 아웃소싱을 한다든지 아니면 내가 못하는 부분에 있어서 누가 잘하는 사람을 불러서 한다든지 하는 것들보다는 내 역량을 키우는 게 사실은 그 일을 가장 빠르게 효과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이거든요. 저는 그 이야기도 들었어요. 저의 멘토 되시는 분께서 뭐라고 했냐면 결국 아무리 뛰어난 직원을 내가 채용한다고 하더라도 그 직원의 능력은 내 능력 아래에 있다라는 이야기를 해주셨거든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내가 뭔가 회사가 크고 회사가 줄 수 있는 자본금이 많으면 뭔가 뛰어난 어떤 직원들이 나보다 더 뛰어나게 일을 해줄 수 있을 거라는 기대를 하지만 사실은 전혀 그렇지 않다는 거죠. 항상 먼저 나 자신의 역량을 계속 키우는 게 중요하고 내 역량이 커지면 내가 할 수 있는 일의 바운더리도 넓어지거든요. 나의 한계를 제한하지 않고 나의 성장과 내가 할 수 있는 일의 영역을 같이 키워가시면 궁극적으로 내가 성장하는 모습들을 직접 보고 경험하고 느낄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잖아요. 그래서 이 점진적 부하라는 부분을 어떤 회사의 관점이나 시스템의 관점이 아니라 개인의 관점에 적용해서 한 번쯤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이 부분도 공유하게 되었습니다. 자, 이 책이 정말 두꺼워요, 돈벌리님들. 그래서 여기에 보시면 여기가 이 퍼스널 MBA라는 제목에 맞게 여기 다양한 카테고리가 나뉘어져서 책이 나와 있어요. 가치 창조, 마케팅, 영업, 가치 전달, 재무 회계, 인간의 마음, 자신과 일하기, 타인과 일하기, 시스템의 이해, 시스템의 분석,
분석, 시스템의 개선 이렇게 총 11개의 챕터로 책이 구성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 현재 상황이 어떠한가에 따라서 그리고 내 현재 수준이 어떠한가에 따라서 어떤 부분은 내가 봐도 이거는 이해도 안 되고 내가 어떻게 써먹어야 될지 모르는 부분들도 있어요. 그런 부분들은요. 과감히 스킵하세요. 과감히 스킵하시고 내가 이 11가지 챕터 중에서 지금 나의 수준에 맞는 챕터들을 먼저 뽑아서 읽고 그것들을 먼저 실행해 보세요. 그리고 나서 조금 더 성장하면 내가 이제는 시스템에 대해서 고민이 필요한 순간이야 라고 했을 때 이 시스템에 대한 부분을 읽으시면 좋고요. 그 다음에 이제는 내가 재무와 회계 쪽에 대해서 내가 조금 더 지식이 있어야겠다라고 생각될 때 그 다음에 이 5챕터를 읽어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 책은 그냥 두고 하나 소장해 두시고 계속해서 읽어보라고 말씀드리는 이유 중에 하나이기도 합니다. 자, 그리고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퍼스널 MBA 구독자 증정 이벤트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을 보시고 댓글에 퍼스널 MBA를 왜 읽고 싶은지를 한 줄로 그냥 남겨주세요. 너무 길게 남기지 마시고요. 그냥 재밌을 것 같아요. 저에게 도움될 것 같아요. 이렇게 짧은 한 줄의 댓글 남겨주시고요. 그리고 고정 댓글에 보시면 남PD가 구글 폼 링크 하나를 올려두었을 겁니다. 그 링크를 클릭하셔서 책을 받아보실 성함, 주소, 연락처 요거 남겨주시면 저희가 15분을 추첨해서 그분들께 요 신간 10주년 기념 증복판 하드커버지 책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연미술의 밑줄 짝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마치도록 할게요. 안녕!